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모빌리티, 걷게 모빌리티 인문학을 오늘 하동편에서 진행하게 됐는데요. 먼저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모빌리티 인문학연구원의 HK 연구교수 우연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도 잠깐 소개를. 저는 인천대학교에 있는 이승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걷게 모빌리티 인문학 박경리 선생님 그 편으로 해서 전에도 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주편에서 하동과 통영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드디어 하동에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동이라고 하면 평살이나 아니면 그 토지 마을 최참판댁을 생각했는데 여기 섬진각이 보이는 이 공원에 와 있어요. 왜 여기에서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여기 그 송림공원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송림공원은 조선 영조 때 조성된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강바람이랑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보셔도 이 소나무가 1, 2년 된 것 같지는 않죠? 굉장히 큰 소나무가 많은데요. 그 토지의 일부는 1897년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894년 가보년 동학농민운동이 있고 바로 직후인데 그것이 토지 이야기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면 김계주라는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동학장수. 그리고 윤씨 부인을 겁탈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비극의 씨앗이 싹 트는데 그래서 저희의 이야기도 하동편도 토지의 이야기처럼 이 송림공원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여기를 저희 출발지로 정한 겁니다. 굉장히 말씀 설명을 듣고 보니까 여기가 뜻깊은 곳이네요. 그 토지의 동학 운동의 그 계주부터 김계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동학농민 운동에 굉장히 많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송림공원을 시작으로 하셨군요. 그런데 그 사실 토지에 보면 저 뒤에 보이는 아름다운 섬진강을 배경으로 하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교수님께서 꼽으시는 작품 중에 섬진강을 배경으로 하는 장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름다운 섬진강이지만 토지 안에서 섬진강은 늘 아름답게만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섬진강이 이렇게 그 주요 인물들이 이동하는 주요한 경로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 토지에 보면 토지에서 좋아하는 인물이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인물? 저는 길상이가 주인공입니다. 그 선생님은 남자 인물이 바로 떠오르시는군요. 저는 봉순이가 떠오릅니다. 저도 봉순이. 여자 인물 중에서는 봉순이가 섬진강에 몸을 던져서 죽어요. 그리고 또 섬진강은 주요 인물들의 중요한 그 데이트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긴 토지의 맨 대단원의 막이 이제 해방이다 해방 하면서 끝나는데 그 해방의 소식을 듣는 곳도 바로 이 섬진강에서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서 막 춤을 추고 이제 그 라디오에서 천황의 항복 소리를 듣고 양현이가 이제 서희에게 해방이 됐노라고 알리고 하는 것도 이쪽 그 섬진강이고요. 그러니까 토지는 평사리에서 시작해서 평사리에서 끝나는데 그 맨 마지막 장면은 섬진강을 통해서 서희에게 이제 해방의 소식이 전해지죠. 선생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빨리 이 평사리, 토지의 무대가 되는 평사리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좀 드는데요. 그러면 저희 이제 최참판댁이랑 토지마을 쪽으로 가보시죠. 같이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평사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으네요. 여기 좋아졌네요. 굉장히 좋아졌어요. 뒤에 보시면 박경리 토지문학비라는 굉장히 큰 비석이 서 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굉장히 큰 비석입니다. 굉장히 큰 이렇게 고개를 제가 그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문학관을 가봤는데 그 문학비 같은 것도 보면 제일 큽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 큰 게 문제가 아니라 2008년도에 박경리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세운 문학비예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곳부터 이제 토지 마을이 시작됩니다. 지금 올라가시면 최참판댁도 있고 토지 마을이 있고 그리고 박경리 문학관에 보면 이제 그 작가의 유품도 볼 수 있고요. 작가의 예전 사진 같은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올라가서 확인하시죠. 같이 이동하겠습니다. 저 앞에
토지문학비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기 음식점도 있고 가게들도 있고. 예, 예. 여기는 이제 뭐 사유지니까 저 위에 이제 최참판댁이 거의 산 중턱에 있거든요. 그 중간에 이렇게 뭐 기념품점도 있고, 그리고 저 앞에 이제 매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을, 예, 거기 들어가면 저희 문학관도 볼 수 있고, 최참판댁도 볼 수 있고, 여기 사람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올 것 같아요. 여기 예, 예. 너무 좋은데요, 여기. 지금 우리가 뭐 그 21세기 역병이 돌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가한 거지, 맞습니다. 1년에 몇십만 명씩 온답니다. 전국에서도 꽤 잘 운영되는 그 문학관이에요. 선생님,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숨이 굉장히 차요. 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좀 더 올라가셔야 더 올라가야지. 참판댁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예, 여기 보니까 예. 초가집도 있고 뭐 마을이 있네요. 예, 어떻게 여기 조성이 된 건가요? 토지 마을입니다. 예,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죠. 아, 네. 예, 예. 한번 들어가시죠. 가보시죠. 네. 예. 여기가 그 토지가 드라마로 3번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79년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네, 네. 그 다음에 87년에 만들어졌고. 네. 근데 토지가 완간된 거는 94년이에요. 그렇죠. 예, 그 그리고- 여기가 완간되기 전에 이미 예, 2번 드라마로 만들어졌고, 네. 가장 최근이라는 것이 이제 2004년입니다. 네, 그때 2004년 드라마 만들 때 세트장이에요. 그래서 아. 그걸 그대로 보존해서 네. 지금처럼 이렇게 토지 마을이 조성되고 2평 이내 판술래 이렇게 외양간도 있고 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토지 마을이 시작되고 저 위에 올라가면 기다리시는 최참판댁이 아. 있습니다. 가보고 싶습니다. 예, 예. 최참판댁으로 가보시죠. 예, 같이 가시죠. 예. 네, 선생님. 예. 최참판댁 앞에 섰습니다. 예, 예. 여기가 도착했습니다. 네, 예. 토지의 중심적인 위치, 뭐 상징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일부에서는 오는 그렇죠. 분들은 대개 최참판댁을 보러 오는 겁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아니 무지 궁금한데요. 예, 예. 네, 안에서 선생님께 드릴 말씀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요. 예, 예. 네. 들어가서 저 햇볕이 없는 데서 아, 얘기를 나눠보죠. 오늘 예. 잠깐만 두 분 잠깐만요. 예. 네, 시즌 1에서는 네. 뭐 제가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자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예. 아, 이렇게 되어 있군요. 거꾸로 주셨네 또. 아, 예. 자 넓게 펼쳐주십시오. 네. 자, 이제 최참판댁으로 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별당에 앉아 있습니다. 예, 예. 예, 좋죠. 여기는 너무 좋은데요. 하늘도 보이고 앞에 연못도 있고. 예, 여기가 그 서희 어머니가 되시는 별당 아씨가 계시던 곳이죠. 예, 소설 속에서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 토지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예. 선생님께서는 특별히 그 애정이 가는 인물이 있으실까요? 아, 너무 많은데 애정이 가는 인물이 아, 너무 많으세요? 미워하는 인물도 있고, 아, 예. 그렇죠. 너무 나쁜 나쁜 놈들도 많고, 네, 맞습니다. 그 보고 싶은 사람도 많고 그런데 저는 남성 인물 중에서는 송관수라는 인물 좋아합니다. 아, 송관수. 그러니까 관수는 그 작품 속에서 보면은 백정이 아닌데 백정 집에 장가를 들잖아요. 네. 그러고 형평사 운동을 아주 주도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네, 네. 사실은 신부는 그렇지 않지만 자기가 그 처지에 대해서 10분 공감하고 그 운동하고 아주 의지력도 강하고 네. 행동력도 있고 실천력을 가지고 있는. 근데 제가 가지지 못한 걸 다 가진 인물이죠, 사실. 예.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저는 네. 송간수라는 인물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여성 인물 중에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봉순이를 보고 싶습니다. 아, 봉순이.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요즘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하면은 드라마 실시간으로 그 시청자들이 막 올리죠. 예, 채팅에. 올리잖아요. 네, 네, 네. 그럴 수 있다면 저는 봉순이를 그렇게 그 섬진강에. 몸을 던지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무슨 수를 안타깝다. 써서라도 네. 살려서 제가 데리고
되게 잘 예. 보살펴주고 싶으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좋은 인물이 많습니다. 박경련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그 아주 많은 인물들 중에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누가 가장 선생님과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닮았다. 라고 물었더니 그 최치수라는 인물이 선생님과 가장 닮았다고. 아, 최치수요? 예. 그러니까 아주 결벽력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그 어떤 부분이 나와 닮아 있다고 이야기해 주기도 하셨어요. 아, 박경련 선생님 그러셨어요. 저는 의외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뭐 여러 인물들 안에 작가가 조금씩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애정을 예. 갖고 또 예, 인물들을 예. 만드셨을 테니까 그러면은 그런 많은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구한말부터 광복까지의 이 긴 기간 동안에 이 이야기를 담은 토지를 선생님은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을까요?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구한말에서 광복까지 대하 역사 소설이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경현 선생님이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광복까지를 구한말을 기점으로 해서 광복을 종착역으로 대하 역사 소설을 써야지 이 구상은 처음에는 아니셨고요. 아, 그러셨어요? 처음에 토지를 창작하게 된 모티프는 외할머니한테 들은 옛날 이야기랍니다. 아하. 그게 뭐였냐면 이제 어릴 때 박경련 선생님 어릴 때 외할머니가 예전에 그 호열자가 돌아서 콜레라입니다. 요즘 말로 하는. 예. 전염병이네요. 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네. 사실. 그래서 호열자가 돌아서 사람들이 다 죽어난 거예요. 그래서 벼가 누렇게 익었는데 그 벼를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걷어들이고 예, 먹을 사람이. 사람들이 다 죽어서. 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박경현 선생님이 그 어린 기억에 너무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웠대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머리 젖속에 있다가 이제 작가로 데뷔하고 작품을 한참 쓰시다가 아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게 토지를 창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거기에서 출발한 거예요, 토지는.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토지 일부가 그 이야기잖아요. 네, 호열자가 여기. 돌고 그 1세대 뭐 할머니도 예, 돌아가시고 윤시부인도 돌아가시고 평소리 주민들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2부로 가면 간도로 이주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렇게 토지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되게 긴 시간 또 26년간 이 소설을 쓰셨기 그렇죠. 때문에 얘기 이제 인물들이 벌려져 있으니까 수습을 하셔야죠. 그리고 수습을 26년 동안 계속 인물들이 전개시켜 주셔야 예, 되니까. 그래서 토지에 그래서 약 700명 정도 인물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건 되게 우리가 그렇게 카운트하는 겁니다. 이게 등장 서희나 길상이 같은 인물도 있고 그 외에 이제 그 역사적인 인물들 이순신 장군, 네. 뭐 안중근 다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지식인들 대화 중에 나오는 그 작가들, 이름 예, 뭐 예술인들까지들을 다 카운트하면 주막에서 만난 늙은이까지 까지. 하면 어쨌든 서사에 참여하는 인물들이 약 700명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정말로. 네. 수습하기 어렵겠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선생님. 그러면 여기는 이제 별담을 받고요. 최치수 서희 아버지가 계셨던 뭐 사랑채나 예. 안채 예, 안채, 사랑채 쪽에 가면 좀 더 이렇게 그 평사리 들판도 보이고 하니까 한번 그쪽으로 가실까요? 네, 가보시죠. 예, 좋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볼까요? 예, 저희가 이제 별당에 갔다 왔고 네. 여기 이제 행랑채 있는 곳이고요. 지나면 이제 사랑채가 있습니다. 네. 이게 본채고, 예, 오늘 그래도 여기 오니까 이제 관람객들이 좀 있네요. 저기 밑에서는 거의 관람객이 없어서 역시 이 코로나의 위세가 아주 강하구나 세구나 이런 느낌이. 최첨판 댁으로 다 피신해서 온 모양이네요. 여기는 저희가 서 있는 곳이 어디 이제 앞인가요? 사랑채에 들어온 겁니다. 아, 사랑채요? 예, 여기가 뷰가 제일 좋습니다. 여기 앞에 저 앞에 평사리 들녘이 한눈에 보이고 굉장히 좋은데요. 예, 한눈에는 아니고 저기 섬진강도 보이시죠? 네, 예, 섬진강도 섬진강, 지리산, 평사리 들판을 네. 다 볼 수 있는 예, 뷰가 제일 좋은 곳입니다. 네. 최첨판 댁에서. 최첨단. 여기가 그러면 사랑채니까 토지에서는 최치수인가요? 예. 서희 아버지가 계시던 곳? 예, 맞습니다. 아, 네. 여기서 저 앞에 평사리 들녘이 이렇게 보이니까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왜 박경련 선생님은 토지의 무대를 평사리로 하셨을까 하는 질문 생각이 드네요.
오니까 일단 풍경이 너무 좋으니까 야, 이 풍경을 배경으로 나도 소설로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예, 좋아요. 예. 예. 박경래 푸근한 선생님, 느낌? 네. 박경래 선생님 그런 건 아니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로 이제 어떤 지주의 이야기, 네. 지주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큰 소설을 쓰기로 하셨는데 지도를 펴놓고 보면 되게 대지주들은 우리나라는 되게 호남 쪽이잖아요. 그쪽이 평야지대에 있고. 네. 근데 생각해 보시니까 만약에 호남을 배경으로 호남의 어떤 대지주를 배경으로 소설을 쓰면 그 전라도 방언을 구사하셔야 돼요. 아, 그렇죠. 예. 근데 글 박경래 속에서. 선생님은 고향이 그쪽이 아니시니까 그쪽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실 수 없습니다. 아, 지도를 펴고 보니까 이 지역이 그 경남 서부 경남 지역이거든요. 네. 평야시대가 있고 선생님도 언어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고 그래서 아 이곳을 배경으로 하면 되겠다고 아. 해서 평사리가 이제 소설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아, 경상도 방언을 쓰면서 들녘도 있고 그래서 지주 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대개는 이제 그 경상도 인물들이니까 그 주갑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네. 그 호남 사람이잖아요. 전라도. 그러니까 전라도 방언을 쓸 때랑 또 그 이북 방언을 쓸 때 이럴 때는 이북 방언 같은 경우에는 박경래 선생님이 워낙 잘 그쪽이랑은 머니까 거리가 그러시겠다. 그래서 그 안수길의 북간도라는 작품을 많이 참조해서 아. 그쪽 방언들도 쓰고 하셨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께서 작품의 배경을 무대를 평사리로 한 이유가 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네요. 이 일부에서 이제 평사리로 시작을 해서 2부에서는 강도가 중심 무대가 되고 또 뭐 서희가 그 다음엔 진주로 오고 다시 이 평사리를 되찾고 하는 이야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긴 시간을 이렇게 그 안에 우리의 조선이 겪고 있었던 역사가 그대로 그려져 있어서 보통은 역사소설, 아까도 선생님께서 역사소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 토지만이 갖고 있는 다른 역사소설과의 어떤 어려운 질문일까요? 차이점이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아, 네. 설명해 우리가 되게 역사소설이라고 그러면 네. 역사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네. 뭐 그 명량 그럼 이순신 장군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태백산맥 우리가 뭐 어떤 역사소설이든 떠올려 보시면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왕의 이야기이거나 영웅의 이야기이거나 아니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토시를 떠올려 보시면 구한말에서 해방까지 있는데 이게 해방을 종착역으로 해서 막 달려온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3.1운동이 핵심이야, 주제야, 아니면 뭐 동학 농민운동이 주제야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죠. 오히려 토지를 꾸미는 가장 적절한 수사가 소설로 쓴 한국 근대사란 이야기인데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큰 역사 안에 감추어진 어떤 뭐 미시사, 뭐 민중사, 뭐 네. 풍속사, 문화사 이런 것들이 토지 안에 다른 작품들과 구별되는 부분은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됐어요. 예, 설득이 된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득이 돼요. 예, 네. 예. 되게 어떻게 보면 박경준 선생님은 굉장히 수많은 인물들을 등장시키면서 각각의 다 서사를 부여하시고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민중들의 이야기를 그리기 위해 이렇게 역사소설로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셨다, 쓰셨다라는 게 네, 이제 확 와닿습니다. 아까 그 인물들 어떻게 수습하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저희 네, 별당에서. 네. 그러니까 이 소설은 사실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아까 끝까지 응징하고 말아야지 하는 그 악당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 김두수 같은 인물. 네. 토지 오브가 끝나도 김두수가 어떻게 됐는지 작가는 안 가르쳐 나오죠. 주지 않아요. 끝에 그냥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는 해방에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지만 그 많은 인물들이 그 뒤에 살아 있는 거고. 그래서 박경래 선생님 토지 왕관 지은 다음에 인터뷰에서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라고 여쭈었더니 토지 속편을 쓰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아, 그러죠. 끝난 게 아니다. 근데 그 뒤 이야기는 뭐 김두수가 다시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이제 이념 갈등, 지식인들을 등장시켜서 그 이야기를 쓰고 싶으셨답니다. 예.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죠.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네. 네. 그러면 더 선생님께서 더 해주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그 다음으로 저희 이렇게 앞에만 봤는데 네. 조중구가 숨었던 사당이랑 사당. 그 뒤에 아주 근사한 대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박경리 문학관으로 이동해 보죠. 네. 가시죠. 따라오십시오. 네. 예. 선생님, 이 길은
아까 지나온 길이랑 다른 길이네요. 예. 최찬판댁 뒤쪽 무대인데 그 소설 속에서 또 나오는 초당도 네. 구현되어 있고요. 아, 그러니까 그 초당에 있었던 조중걸 발견했으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텐데 그러게요. 예, 초당 가는 길입니다. 아, 네. 가보시죠. 예. 이 길이 초당 가는 길이요. 예. 전 최찬판댁에서 이쪽 공간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 하동군에 있는 이 최찬판댁은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그리고 운영도 아주 잘하고 있는 전국의 문학관 중에서 진짜 화석처럼 남아있는 문학관들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관람객들도 많이 오고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리뉴얼해서 관람객들이 볼거리들을 제공하고 있는, 그리고 있는 것들도 아주 잘 보존하고 있는 문학관입니다. 건물이 예, 이게 이제 보이네요. 초당으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비극의 공간이기도 하고요. 초당은 초당이요. 그렇죠. 그 뒤에 초당까지 보고 가야 초당에 대한 설명도 저렇게 되어 있잖아요. 써 있네요. 예. 가야 이제 최찬판댁을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왔을 때 여기는 못 보고 가는 것 같아요. 예. 예. 길도 너무 예쁘고 예. 그래서 요리 이제 넘어가면 이제 박경리 문학관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 박경리 문학관요? 예. 같이 이쪽으로 가시죠. 예. 이 뒷길이 좋네요, 선생님. 예, 제가 제일 사실 여기는 건물이 있는 곳이 아닌데 저 앞에 이제 다 구현해 놓은 것이고 저는 이 길을 되게 좋아합니다. 사실 드라마 촬영을 위해서 세트장으로는 사실 필요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여기는 이제 세트장이나 그 드라마에서 필요한 공간은 아닌데 관람객들을 위해서 이제 초당이랑 동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관리를 해놓은 예, 데이트하기 좋은 장소죠. 예. 좋은 장소. 예. 네. 선생님, 박경리 문학관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예. 올라오다 보니까요. 예. 저기 돌에 이렇게 원고지 형태로 돼서 예. 박경리 선생님의 작품이 글귀가 쓰여져 있는 것 같은데. 예. 요거는 이제 최근에 만든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요? 네. 박경영 선생님 에세이랑 그다음에 뭐 토지 속에서 글귀를 뽑아서요. 원고지 형태의 박경영 선생님 원래 그 육필원고에 있는 글씨를 집자해서 만든 겁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보시면 글씨체가 그냥 우리가 뭐 신명조체 이런 게 아니라 좀 네네네. 독특하죠. 네. 예. 그리고 박경영 선생님 글씨체를 그대로 따서 가능한 따서 그 글씨체와 가장 집자해서 만든 겁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예. 하동군에서 신경 많이 씁니다. 네. 뒤에 보니까 동상이 선생님 동상이. 예. 이 동상을 저번에 저희 그 원주 편에서도 봤는데 네네. 우리나라에 세 군데 있습니다. 아, 세 군데요? 예. 네. 여기 지금 하동에도 있고요. 원주 토지문화관에도 있고 통영에 가면 박경리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도 박경리 선생님 동상이 있고요.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 가보셨나요? 러시아 못 가봤습니다. 아, 모빌리티에서 러시아도 한번 가보시지. 가보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로 갈 수가 코로나 없죠. 끝나면 네. 핑계 삼아 네, 가보겠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안에 가면 네네. 거기에 그 박경리 선생님 강의도 있어요. 토지 강의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 연관 그 있을까요? 러시아랑 저희가 한러 수교를 맺고 네. 작가를 트레이드했어요. 아,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작가가 훌륭한 작가가 박경리 누구야? 선생님이시죠? 예, 박경리 선생님이다. 너희는 푸시킨이다. 그래서 아, 푸시킨 동상이 지금 을지로 입구 롯데호텔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박경리 선생님을 보내드려서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안에 이 모습 그대로 요 동상 그대로. 그대로 똑같은, 네. 그 상트 대학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나중엔 거길 가자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예, 저도 다음은 러시아. 저 따라가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 박경리 문학관이라고 예, 이름 붙여져 있는데 예.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지금 이 모습은 2016년에 만든 겁니다. 아, 2016년 이요? 그 이전에는 그 농기구 박물관이었고요. 아, 여기가요? 예, 농기구 박물관이었습니다. 오.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박경리 문학관으로 만들고 이 안에 박경리 선생님의 유품이랑 육필 원고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 안으로 그러면
예, 들어가서 보시죠. 네, 가시죠. 예, 예. 선생님, 문학관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 예, 밖이 햇살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 좀 어두운 느낌이. 예, 문학관 물론 이렇게 환한 문학관들도 있는데 여기는 컨셉이 관람객이 주인공이 아니라 박경련 선생님이랑 박경련 선생님 관련된 유품이 주인공이니까 저희는 조금 어두워도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보이죠? 보입니다. 예, 예.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여기 박경련 선생님의 육필 원고도 보이는데요. 예, 예. 여기 안에 작가 박경리의 보물 3가지가 있다고 하던데. 예. 요- 그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박경련 선생님 에세이에 보면 네. 당신이 가장 아끼던 그 3가지 보물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하나가 평생 곁에 두고 쓰셨던 국어 사전. 이건 나의 문학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재봉틀. 재봉도 잘하셨거든요. 예전에 양품점 같은 것도 하셨어요. 수혜점 같은 거. 그래서 옷을 지어 입으셨다. 예, 지어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쓰시던 재봉틀. 이건 나의 보물이에요. 일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박경련 선생님 고향이 통영이잖아요. 네. 통영 나비장. 가장 아. 가까운 데 두고 계셨는데 그 나비장은 이제 예술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그 나비장, 국어사전, 재봉틀 이게 나 세계 보물이야. 가장 아끼는 거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 하동 박경리 문학관에 다 모여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기 3가지. 있습니다. 아,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저쪽에 있으니까 이쪽 처음부터 보시죠. 네, 가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좀 그 박경리 선생님의 유품이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곳이 문학의 집도 있고, 예, 그다음 예. 문화관도 자그마한 전시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 또 여기 문학관도 있고, 예. 그 중에서 이 박경리 문학관에서 좀 중요하거나 눈여겨봐야 할 그런 전시품이 있을까요? 좀 차별화된? 스톱 여기입니다. 아, 여기요? 예, 예. 어머, 이게 그 인물 관계도입니다.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렇게 굉장히 원형으로. 특이하죠. 예.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인물 관계도라 그러면 이 트리 형식으로 위에 맞습니다.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네, 아버지, 손자까지 네. 쭉 이렇게 돼 사각형 있잖아요. 형식으로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얼핏 멀리서 보면 별자리 같이 네, 보입니다. 별자리 같이 보여요. 그렇게 컨셉을 잡은 거예요. 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토시의 인물들은 그 중에 어떤 인물이 주인공이다. 뭐 서희랑 길상이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만 서희랑 길상이가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 모든 인물이 각자의 존재값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별이 그러한 것처럼, 멋진데요? 선생님이 그러한 것처럼. 그래서- 멋진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물 관계도를 만들 때 별자리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자 해서 아. 만든 겁니다. 선생님이 그 작업에 참여하신 거죠? 예, 참여했습니다. 예. 제가 참여해서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 네.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해서 인물들을 고르고 그다음에 이거 아트 콘텐츠 하시는 분이랑 같이 작업을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사이즈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잖아요. 조금 더 컸으면 예,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하동에서 리뉴얼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아. 밖으로 나와서 벽에 크게 큰 예. 집과 함께. 진짜 별자리처럼 네, 네. 만들 참입니다. 이제 아, 그때 다시 오세요. 다시 오겠습니다. 예. 네, 기대가 됩니다. 1부 1편 어두의 발소리. 예,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이 최참판댁이고요. 네. 예, 최참판댁에서 바라본 평살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실제 소설 속의 최참판댁은 이렇게 산 중턱에 있지 않았겠죠. 그렇겠죠. 양반집이 이렇게 산 꼭대기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이거는 이제 세트를 만드느라고 그런 건데 어쨌든 풍경은 여기서 바라보는 풍경은 너무너무 좋죠. 너무 섬진강도 보이고. 그렇죠. 예. 예. 네. 헉, 굉장히 큰 토지 인물 형상도라고 한 굉장히 한 벽을 거의 채우다시피 한 형상도가 걸려 있는데. 예, 예. 예. 이거는 가족 사진 같은데요. 아, 예, 가족 사진 컨셉으로 찍은 겁니다. 아. 사실 우리가 제가 아까 관수, 뭐 이렇게 봉순이, 뭐 길상이 우리가 얘기하지만 네. 모든 독자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그 중에서 서희가 제일 예쁠 것 같아. 아니야, 맞아. 봉순이야, 아니야, 명이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각자 독자들이 상상하는 이미지가 있을 텐데 이거는 그 구한말 그 당시 조선인들의 얼굴을 기본적으로 이제 그 빅데이터로 삼아서 인물들 하나씩 재현해낸 겁니다. 그래서 뭐 강포수도 있고 서희, 길상이, 최치수, 뭐 김훈장 해서 가족 사진의 컨셉으로 찍은 건데
선생님 자세히 보시면 찍은 거예요. 그린 그린 거죠. 거죠. 예, 예. 그 권민호라는 작가가 그린 겁니다. 네네네. 아주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그 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그 인물 형상들을 그린 그 작가분이 토지를 꼼꼼히 읽지 않으셨대요. 예전에 드라마만 보시고 자꾸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물에 대한 이 인물을 그려가지고 오면 이 인물은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뚱뚱해요. 이분은 풍채가 더 있어야 돼요. 네. 그렇게 계속 교정하면서 만들었어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겠어요. 선생님 이 그림 자세히 보시면 네. 선생님이 아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요? 예. 누구랄까요? 누구? 모르겠어요? 네. 네. 저 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 보면 네. 토지 속의 이상현이라는 인물이에요. 네네네. 아주 찌질하고 우유부단한 그 개화기 지식인이죠. 아버지 친구의 그게 이동진의 아들이고요. 아들이고요.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이상현이라는 인물은 아주 나약하고 우유부단하고 식민지 지식인이고 어떤 뭐 결단력도 없고 그런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작가분이 제가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를 모델로 그린 겁니다. 저기 안경만 씌우면 접니다. 안경 벗으신 모습을 제가 이상현은 안경을 안 썼거든요. 그렇군요. 선생님만 알고 계세요. 이제 뭐 세상이 다 알게 됐네요. 세상이 이제 다 이 컨텐츠를 보는 분들은 다 아시겠어요. 요거는 저희가 리뉴얼 작업하면서 이 인물 형상도 대신에 여기에 이제 인물 부조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선생님이 보실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도 이제 올해까지만 전시하고요. 내년부터는 여기 이제 다른 아트 컨텐츠가 들어올 겁니다. 그렇군. 기대가 돼요. 예, 저희 예. 서희는 굉장히 키는 작지만 당찬 느낌이 그렇죠. 그림에서도 아까 봤던 별채, 별당과 그런데 이 토지가 선생님 이게 26년간 이렇게 쓰여졌으면 판본이 굉장히 많을 거 연재된 거를 또 단행본으로 내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26년 동안 쓰여졌다는 건 놀라운 일이지만 또 판본이 많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건 사실은 작품으로서는 핸디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원하는 거는 작가가 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판본이 계속 거듭되면서 그게 왜곡되거나 와전돼서 원래 작가의 목소리와는 다르게 책이 나와져 있다면 독자들로서는 속은 느낌이 들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계속 그렇게 이제 편집자의 실수로 또 혹은 출판사의 오류로 그렇게 작품이 조금씩 왜곡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너무 또 역사 소설로서도 그렇고 우리 문학사에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되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본 작업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토지는 정말 그 토지 전문가들이 아주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박경련 선생님 살아계실 때 그 대조 작업을 했었어요. 그걸 하고 나서 대표 판본들을 몇 개 골라서 뭐 여러 출판사 걸 고르고 박경련 선생님 원고를 구할 수 있는 것들은 구하고 해서 저희가 정본 작업을 하고 박경련 선생님한테 여쭙고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우리가 서점에서 살 수 있는 토지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거랑 예전에 나왔던 그 출판사분들이랑 비교해 보면 다른 부분들이 보여요. 그것도 재밌겠네요, 선생님. 그렇죠, 재미있습니다. 토지를 연구하시는 연구자들에게는 연구거리가 생겼으니까 너무 재밌을 좋은 일이죠. 여기는 이제 박경련 선생님이 그 작품을 발표하시고 연재하셨던 연재됐던 연재지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군데 연재가 되기도 해요. 서로 이렇게 경쟁이 붙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장편 소설이 연재되면 뭐 문학사상이 연재되고 있어 이렇게 할 텐데 그러지 않고 문학사상에서 예를 들면 문학사상이 연재되면서 뭐 마당에서도 연재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동시에 연재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당시에는 아주 인기 있는 읽을거리였어요. 우리도 박경련 선생님 글이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연재지를 볼 테니까 잡지를 볼 테니까 그런 거죠. 독서생활이라는 잡지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있는 판본들이 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식산업사 판본인데 요건 지식산업사에서는 4부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는 게 지식산업사, 그다음에 초판본, 뭐 서울출판사 여러 판본들이 같이
주부 생활에도 연재가 되었었어요. 저 주부 생활에 연재된 3부가 주부 생활에 연재되었. 주판 같은 것도 뭐 이 가락지 같은 것도 선생님의 유품. 아,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아니에요? 컨셉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예, 예. 그렇군요. 유품은 저 안에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대 보물들이랑 그 보물. 유품들은 여기 박경리 방이거든요. 네.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여기는 이렇게 가까이 보면 안 되고 네. 조금 멀리 떨어져서 멀리서. 보면 이게 움직여요. 이게 아까 봤던 사랑채에서 예, 저 예. 평사리를 바라본. 또 이렇게 천천히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입체적으로 좀 볼 수 있게끔도 노력을 만들어놨네요 여기. 자, 박경련 선생님 방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박경련 선생님 육성이 들리죠. 목소리가 네 예, 들리네요. 예. 저기서 계속 박경련 선생님 영상을 틀어놔서 관람객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내용도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 사진이 이 박경련 선생님 어렸을 때 어머님이랑 찍은 어머님. 사진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어떤 선생님이 직접 쓰셨던 재봉틀이고 재봉틀. 선생님이 지으신 옷들, 그다음에 뭐 단추 주머니, 뭐 다 이건 진짜 선생님이 쓰셨던 것들이에요. 부채도 그림. 이 동상은 기억나시나요? 옛집 박경영 그렇죠. 예, 원주 옛집 앞에 있는 걸 이렇게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기 앉을 수 있는데, 예, 네, 예, 그렇죠. 지금은 앉을 수 없나요? 그러네요. 예. 네. 보물 3가지 중에 이 재봉틀이. 재봉틀이 있고 아까 우리 들어올 때 국어 사전은 봤죠. 네네네. 육필 원고 옆에 국어 사전이 예, 예. 있었죠. 국어 사전이 있었죠. 예. 그다음에 나비장. 나비장이 돌면 나비장이 보입니다. 네. 예. 이 벽에 있는 것들은 다 박경영 선생님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진들이 전시되어 네. 있는 것이고요. 자, 저희 이 눈앞에 보이는 게 이 나비장입니다. 오, 3대 보물 중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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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박경영 선생님 침실 가장 가까운데 네. 두시고 거기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예, 보관하고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원주에 가도 이 나비장이 있습니다. 또 이 나비장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이 수십 년 동안 쓰셨던 게 있고 또 있는데 여기 수십 년 동안 진짜 옆에 두고 쓰셨던 아주 낡은 나비장은 원주 사택에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이후에 쓰시던 것을 가지고 와서 전시해 두는 겁니다. 굉장히 이 나비장을 좋아하셨나 봐요. 그리고 관리를 잘하셨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그 통영이 고향이시니까 네. 또 토지에 보면 그 조병수라는 인물 나오잖아요. 네, 네. 그 조병수가 그 하는 일도 결국은 이렇게 예술을 하는 일이고 그 조병수가 만든 나비장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까 뭐 토지가 우리 민중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시려고 했다라는 거 말씀도 드렸지만 박경림 선생님은 직접 뭐 옷도 만드시고 또 원주에서는 조각도 하시고 또 예, 예. 그림도 그리시고 뭔가 이렇게 창작하시는 거에 대한 굉장한 사랑이 있으셨고 또 그 창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후학들에게도 뭔가를 물려주고 싶으셨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훌륭하시죠. 그것만 생각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창조하는 거에 대한 감각이 그것이 글이든 우리는 소설가 박경리로 기억하고 있지만 네. 글이든 조각이든 그림이든 진짜 거기에 대한 조예가 아주 깊으셨던 것 같고요.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농사를 짓는 일을 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농사 짓는 것도. 결국은 창조하는 일이죠. 네. 또 그런 일이 있고 노동이 있었기 때문에 토시와 같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 평사리의 최찬바댁과 토지 마을과 선생님의 이 유품들이 정리되어 있고 작품이 정리되어 있는 전시되어 있는 이 문학관을 보고 나니까 토지를 더욱 사랑해야겠다. 박경림 선생님을 더욱 사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예. 그러면 이 박경리 문학관은 성공한 겁니다. 아주 훌륭한 관람객이네요. 예. 와서 보고 나서 야, 난 모범적인. 토지를 다시 읽어봐야지. 박경리 선생님이 훌륭하신 분이구나라는 거를 관람객이 가져갈 수 있다면 네. 어떤 문학관이든지 문학관의
목표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놀이동산에 가는 게 아니니까 네, 네. 선생님은 아주 훌륭한 관람객이고 문학적 감수성이 풍부한. 아우, 선생님께 그런 칭찬을 예? 들으니 예. 네. 저는 빈말은 안 하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다음에 네. 제가 다른데 더 좋은데 또 같이 가이드 해드릴 테니까 가시죠. 또 어디가 있나요, 선생님? 예, 밖에 나가면 네. 그 아주 전망이 좋은 네. 예, 뷰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같이 가보실게요, 선생님. 네, 선생님 오늘 예. 송림공원 예, 그리고 또 토지마을 최참판대 그리고 박경리 문학관 예, 그리고 예, 오늘 국립문학관. 네, 마지막 스팟이네요. 예, 예. 예, 고소성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그 고소성은 작품 속에서 구천이가 네. 최참판댁에 들어와서 이제 밤마다 이제 산으로 뛰어다니고 나중에 이제 별당아 씨랑 도망가는 그 네. 루트가 이 고소성입니다. 이 높은 곳을 네. 예, 예. 그리고 지금 여기가 하동에 저희가 오면 늘 마지막에 들르는 곳인데 뷰가 너무 멋지죠? 너무 그 최참판댁의 사랑채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그렇죠. 더 높이 올라왔어요. 섬진강까지 다 보이고 네, 네, 네. 여기까지 보면 저희가 이제 그 하동 박경리 문학 투어의 대장정의 막을 내리는 겁니다. 네, 선생님 여기 고소성 전망대까지 해서 오늘 걷기의 모빌리티 인문학 하동편 오늘 해설해 주시고 너무 좋은 것 많이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예, 선생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에 또 어디서 뵐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